아마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미시간이 좀 오늘이 참여자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무슨 뜻일까요? 용양공저적의 뜻이 뭘까요? 네. 네. 용이? 네. 저기 힌트가 있는데, 답지가 있는데, 저기 뛰어날 양이에요. 양, 공항이 네, 높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용과 봉황이 어느 분을 상징할까요? 꼭 정중을 상징할까요? 봉황은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왕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 왕비가 있는 침소에 보면 봉황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민들도 임금이 되고 싶잖아요. 임금이 진짜 왕위에 앉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처럼 그런 호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전 베개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 할머니들 세대 보시면 베개나 결혼식 할 때 봉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수로, 그쵸? 예. 자수 이렇게 뭐라 하죠? 전통 혼례 할 때 여기에 덮는 덮개에 봉황이 자수가 되어 있는 게 그렇게 길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백년 해로해라 그런 뜻이에요. 왕과 왕비는 죽음이 갈라놓지 뭐 잘못되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차용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용양공저점이라고 하면 임금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현판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예전에 1776년에 지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설계도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건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 변란도 겹치고 일제강점기 때 이곳이 굉장히 스타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 자체가 지은 게 아니라 망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가려져서 오늘은 더군다나 또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 여기서 멀리 서해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서해를 보려면 조금이라도 높아야겠죠. 그래서 저렇게 누가 있는 거예요. 누단이 양쪽에 있어요. 예전에 집으로 치면은 저렇게 따로 올려서 짓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건축 기술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나무로 지은 집이 한옥인데 한국만 나무로 지었을까요? 뭐 일본도 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혹시 군산 지역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군산에 가면 지금도 일본 가옥이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도 인천처럼 우리나라 한양, 인천처럼 굉장히 수탈을 많이 당했던 곳이라 일본의 거대한 상인들이, 그러니까 그 거상이라고 하죠. 상단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도 여기처럼 탐방하는 코스가 있는데 다 나무로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보시면 거의 통나무를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본은 한자로 다 합판처럼 얇게 깎아서 붙여서 지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뭐 지리학적으로 어때요? 네, 습하고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통나무를 쓰면 약간의 지진만 일어나도 다 일그러지죠. 근데 작은 판자를 여러 개 덧대서 지으면 약간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쁘긴 한데 짓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리고 또 저렇게 누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공을 들였고요. 여기서 또 특징이 처마가 뭔지 아시죠? 처마가 뭘까요? 처마가 두 겹이에요. 두 겹 처마라고 하는데 두 겹 치마가 아니고 두 겹 처마라고 하는데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처마를 한 번 더 올렸어요. 연꽃무늬가 있는 대들보 위에 가로대가 있죠. 그 위에 또 네모 모양. 저것도 연꽃이에요. 네모에 까만 산악에
또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저렇게 두 겹을 올려서 두 겹을 올리면 그늘이 그만큼 길어지고 이 처마가 끝으로 살짝 올라가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 이 건축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왕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네. 기아의 론이 네, 기와의 반달처럼 생긴 수막새가 보면은 뭐예요? 용? 예, 용, 봉화, 도깨비도 물론 있고. 네, 이게 도깨비입니다. 네. 도깨비는 왜 있을까요? 잡기를 네, 잡기를 물리치기, 잡기를 들어오지 말아라. 주로 용이 많아요. 그리고 봉황도 있고. 그래서 아, 이곳이 용과 봉황이 진짜 왕의 대처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글씨는 그 시대의 가장 문장가였던 정조의 좌의정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그러면 소실된 거나 유실된 게 아니고 다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 현판 덕분이에요. 저 현판 글씨 자체가 그분 글씨라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보통 새로 짓게 되면 현판도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정조시대 건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둡죠? 사실 이 지금 그림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여기 뭔가 불이 켜질 것 같이 생겼죠. 근데 실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여기 해설을 시작할 때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화재 사건. 그때 전선을 다 끊고 전기를 다 철거했어요. 네, 살짝만 불똥만 켜도 여기까지 다 불이 나고 그때 우리가 알았잖아요. 전통기와 속에 불길을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것을. 아무리 물을 뿌려도 밑에서 물을 쏴도 안 꺼지는 그 불을 알고 또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무슨 나무죠? 소나무 또는 주목이에요. 그러면 송진이 많겠죠? 그 안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에 불이 나면 끄기 힘든 이유가 이 자체가 그 기름을 머금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단청을 이렇게 다 입혔죠? 단청이 유화 그림이에요. 기름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불과는 굉장히 사극이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건물만 있고 이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림막을 설치해놨는데 여기서부터 다 복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땅속을 파보면 뭔가 그때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요 부분부터 내년 6월, 빠르면 3월, 내년 6월부터 발굴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양문교정 공원이라는 곳인데 이제 좀 이따 가보실 건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많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다 구경하는 사람들, 여기도 여기 이제 행차를 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행차가 지금 수원에서 돌아와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죠. 여기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도로 가는 거니까. 자, 배다리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을까요? 이 노량주교 도석도 자체를 어떤 사람이 그렸을까요? 김홍도. 네. 예전에는 궁궐의 화원이라고 혹시 네, 도화서 맞아요. 도화서라는 곳에 궁중 화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화서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풍속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홍도 화백이 여기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김홍도 화백의 그림 중에 특이한 점이 우리가 김홍도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민들 모습. 자, 궁중에 소속된 화가였어요. 그럼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죠? 그래야 녹봉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그림을 그렇게 남겼을까요? 닭 접는 노인, 또 이제 그 주막거리,
또 엿하는 아이 여기 있어요. 엿하는 아이 여기. 그리고 씨름하는 사람들 실제 궁궐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 또 민속박물관, 중앙박물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 가보시면 원앙을 보실 수 있어요.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양주는 충분히 가능하죠. 법수진의 경복궁에서 출발했을 때. 근데 수원은 어떨까요? 지금은 가능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죠. 예전에. 그래서 안 된다고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몇 번을 반려를 했어요 신하들이. 그런데 꼭 수원으로 가고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수원이었을까? 수원에 새로운 군사도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칭의대를 3,000명을 이미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그 지역이 유리했던 게 강이 가깝고 산세가 험하고 해서 훈련하기에 적합하고 밖에서 들여다보이지 않아서 다른 신하들한테 들킬 여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를 한 거죠. 수년 동안 훈련을 시킨 내 군사가 있고 거기에 성을 만들어서 백성을 이주시키겠다. 조선시대 최초의 계획도시예요. 수원 화성. 지금의 화성시가 아니라 그전에는 지금은 우리 수원이라고 부르지만 화성이었거든요. 화성, 성성자 써서. 수원, 그래서 그냥 수원 화성이라고 헷갈릴까봐 그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러면 그 산속에 누가 살려고 했을까? 여기 다 내가 살고 있던 이 터를 다 버리고 그런데 백성들이 서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살던 분들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집과 땅을 지겠다고 했고 시장을 열어서 생활 번역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 앞에 가보시면 계획도시가 네모네모 다 길하고 길부터 만들고 집을 지었으니까 지금 우리 신도시 만들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조선 중기에 그렇게 계획돼서 여기는 생활 번역을 상점 위주, 여기는 뭐 숙박 위주, 여기는 교육 위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중에 수원성 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누대라고 해서 조금 올라가져 있죠. 보시면은 위에는 옛날 것 같은데 밑에는 너무 지나치게 새 거고 시멘트를 바른 것 같아요. 이게 현대에도 약간 흔적은 손됐지만 일제시대 때 묻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왕이 있던 건물인데 계속 국가에서 관리를 했죠. 왕의 건물이니까. 그런데 고종한 황제 때 개인한테 하사를 해요. 혹시 유길준 선생이라고 아시나요?